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지금 7분 정도 시간이 아직 개장까지 남았고요. 그러면 미리 좀 볼 거 보고 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보고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교보증권의 그 김정현 연구원님이 이제 하반기 자료를 쓰셨는데 제목은 이제 노를 저어야 할 때다 이런 좀 내용이고 지금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실망을 하셔가지고 기대감들이 좀 없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바이오도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기대감, 모멘텀, 어떤 재료에 의한 그리고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실질적인 뭐 성과죠. 그런 거라든가 이제 장기적인 연구 개발 역량 등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래요. 정책이나 대형주들 수급 이쪽인데 이제 2017년에 정부 정책적으로 아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18년부터 벤처기업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연말에 셀트리온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한번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또 2017년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고 두 번째가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실질적인 이제 성과가 확인되는 시기. 이때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이게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 성과들이 나온다면 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FDA 이제 신약 승인 신청하면 했고 한미약품이 5건 연속 이제 기술 이전. 그게 몇 신한- 년도였죠? 그게 이제 2015년이죠. 15년이죠. 그래서 16년에 아마 주가가 한미약품이 엄청나게 아, 올라간 건 이제 그때부터 사실 바이오가 열풍이 좀 불었죠 사실. 네. 예. 그 2017년에 셀트리온이 흑자 전환했고 실적도 개선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17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20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가동률하고 단가 상승까지 나오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한데다가 셀트리온도 그때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좀 2020년까지는 바이오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그렇죠. 분위기가 손흥민 회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 재산 순위 1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때 1위도 했었어요. 네.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그 당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개발 개발 이제 능력을 입증하는 건데 네. 뭐 한미약품이나 알테오젠 같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거나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매드팩토처럼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한 이제 10배거라 그러죠. 10배 이상 오른 기업들이 네. 다수 이제 탄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최근에는 주가들이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씩 희망은 보인다. 네. 그래서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가 헬스케어 업종을 제2의 반도체로 이제 칭할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도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대웅제약은 보톨린 톡신이 미국에서 연간 최대 판매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도 이제 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좋고 보톡스 얘기죠, 보톡스. 네, 보톡스. 네. 그리고 뭐 연구개발 관점에서는 뭐 여기 이제 좀 중소형주니까 제가 기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제 몇몇 기업들이 역량을 또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바이오는. 그렇지만 희망도 좀 일부 보이니까 정부 정책도 있고 조금 바이오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아무튼 교보증권에서 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위로가 됐나 봐요. 바이오를 또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오 종목의 비중 종목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바이오 잘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그 분야 중에 전 제일 가능성 높은 게 바이오라고 봅니다. 저는 가능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해야 되는 분야라고 봅니다. 아유,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하여튼 바이오 잘 돼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뭐 1분 일정만 그럼 네. 네, 일정 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밤에 열리게 되고
중국의 이제 5월 수출입 동향이 좀 발표가 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선물 옵션 또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지금 이제 수급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네. 선물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팔아놨거든요. 근데 요거를 환매수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매도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동시만기일은 항상 이제 오후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오후장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 시작 한 1분 안쪽으로 남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약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상가 코스피는 0.22%, 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일 것 같고요. 코스닥은 0.14%, 그러니까 1.19포인트 네. 정도 아마 약간 낮게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건 바로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기를 바라죠. 네, 그러기를. 네, 타이밍 딱딱 좀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 맨날 욕 먹어야죠.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약세 출발을 할 것 같고 음,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어제도 좀 빠졌는데 오늘 출발도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할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로선 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12% 정도 오르면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약간 혼조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텔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글쎄요. 그게 이제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이제 달려볼까요?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코스피는 아마 2,620포인트 정도 여기 한 마이너스 5.89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동반해서 좀 밀리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54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이제 출발을 한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기 이게 제가 호가가 좀 안 네. 나왔네요. 삼성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0.12% 정도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5% 정도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 좀 상승 출발한 기업은 삼성전기인데 어제 이제 뭐 호재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뭐 테슬라 5조? 예, 5조 정도 뭐 카메라 수주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번에 애플의 새로운 칩이죠 반도체 M2 칩 이게 그 맥북 에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플립 칩 BGA라는 기판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삼성전기가 수주한 걸로. 애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다변화를 하나요? 원래 LG 이노텍 그 거의 저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LG 이노텍은 카메라 쪽. 근데 음. 애플 기판 쪽은 뭐 예전에 일본 걸 많이 썼죠. 일본에 뭐 제가 알기로는 이비덴이라는 회사 걸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네. 아까 얘기한 그건 테슬라. 테슬라. 네, 테슬라. 죄송합니다. 정신 혼미했.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9시예요. 관련해서 옵트론텍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프론텍도. 저녁에 하루 정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흐름 읽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오늘도 좀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고 네. 국제유가가 120달러 넘어가면서 S-오일이 1.2% 반등하고 있고 GS도 1% 이상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 좋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도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7%,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7%, 아모레퍼시픽이 0.9% 정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좀 상승폭이 비교적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오늘 그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했고요. 해운주죠 HMM이 마이너스 2.3%, 중국 소비주인 FNF가 마이너스 1.8% 정도. 펜오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하고 약간 이제 중국 소비주 이쪽하고 오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빠지는 걸 봐서는 백신주들도 약간 주가가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가장 출발이 좋은 기업이 아난티가 한 4% 정도. 아난티? 예, 오늘 한 증권사에서 좀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예,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아난티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 아니에요 원래?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대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예요? 골프? 레저? 오늘은 이제 한 증권사 네.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아. KF 투자증권에서 네. 긍정적인 보고서를 하나 썼더라고요. 아, 여기도 이제 분양 사업 같은 거 하는데 분양 매출도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대표적인 또 리오프닝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좀 좋은 리포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한 5% 가까이 좀 급등하고 있는 것 같고. 영업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나티가요? 그 이렇게 브로셔 있잖아. 네. 이렇게 그 뭐지 리조트라고. 뭐 소책새 네. 같은 거. 그 책이 엄청 고급스러운 책인데 내가 뭐 사겠냐 근데 우리 집에 한 3년을 계속 보내더라고. 3년 차 되니까 약간 미안한 감정이 생기더라. 아, 한번 가보기나 할까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표를 드디어 이렇게 뒤척뒤척 하고 있는 나를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치워버렸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딱 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 계속 보내는 거야. 요즘 안 오더라고. 아, 아난티. 예. 자, 그래서 오늘 아난티가 좋고요. 아, 대북 사업을 뭐 철수했는 모양이죠? 아난티가 예전에 이제 금강산 쪽에 네.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후로는 북한 저도- 탈출했대요. 아. 탈출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조금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 빨리 접는 게. 음. 네. LG 휴대폰 접었잖아요. 그다음에 LG전자 많이 올랐나? 한참 올랐었어요 좀. 갔다가 올랐었죠. LG전자 어떻게 됐어요? LG전자 주가는 많이 빠졌죠. LG 그룹에서 제일 안 좋을 걸. 예. 그지? LG 전자랑 디스플레이가 좀. LG 그에서는- 화학은 요즘 거의 좀 좋던데. 네, 화학은 좀 화학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LG 전자 어제 김지산 그 오셨죠. 예, 어제는 LG 얘기는 아니었고. LG산 아, LG산 안 하고 어제는 LG 아니고 그 핸드폰 바꿨습니다. 뭘로? 아이폰으로.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LG를 쓰시든지 아니, 삼성전자로 사시든지. 더 이상 안 만드는데 어떻게 했어? 아니 커버. 대신 어. 아이폰에 LG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대요. 아 그래. 네. 아 그렇게 또. 자, LG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오늘 보합인데 보합입니까? 네,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하락폭이 조금 커졌네요 아까보다. 네,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13포인트,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포인트. 좀 한국 증시는 최근에 아시아에서 제일 약한데 오늘도 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이 코스닥이 1,100개가 넘을 정도로 투자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LG전자도 반토막 났네. 네, 많이 언제 비해서요? 고점이 19만 3천 원이었거든요. 언젠데요? 2021년 초, 작년 초. 작년 초 대비해서 딱 반토막 났어요. 지금 10만 2천 원이니까. 작년에 LG전자가 애플카로 갔었죠. 아, 위탁 생산 가능성. 예. 이때 다 고점이구나. 네, 현대차, 현대차. 삼성전자, 그죠? 네. 작년 LG전자. 1월에 이제 아휴, 그때가 다 고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난티가 좀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솔브레인하고 JYP 엔터 정도 요 정도가 좀 오르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약세 보이고 있고 오늘도 바이오 쪽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뭐 안트로젠이나 뭐 시젠 쪽이 좀 빠지고 있고 위메이드가 오늘 한 2.6% 정도 하락하면서 펄어비스도 마이너스 1% 정도. 그래서 게임주도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오르는 기업은 극히 좀 제한적이고 좀 부진한 그런 상태고요. 네. 오늘 이제 하락을 이끄는 주체는 외국인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47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뭐 해운주 운수창고 쪽이니까 해운주 같은데 일부 해운주 은행주 사는 거 제외하면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매도고 금융투자 뭐 기관도 거의 비슷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JYP는 왜 뭐 호재가 있나요? JYP? JYP 뭐 실적 기대감도 높은 것 그때 같고요. 그 스트레이키즈 그것 때문에 오른 거야? 스트레이키즈도 좀 여기 앨범도 줄 섰던 예. 게 스트레이키즈가 아, JYP 로 맞습니다. 들어가네. 네네네네. 스트레이키즈가 또 한마디 했지. 스트레이키즈가 무슨 뜻인지 두 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JYP의 정말 누굴 좋아해? 스트레이키즈? 내가 공부한다 그랬지. 스트레이키즈. 이노, 승민, 어? 승민 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봐. 나는 그래서 승민 씨는 진짜 퍼포먼스랑 그 작곡 능력, 뭐 무대 매너 같은 게 정말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승민. 몰라 지금. 투표도 승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이제 승민 씨는 진짜 이 머리 승민 씨 머리 따라한 거잖아요.
승민 씨. 스트레이키즈는 승민으로 갑니다. 네. 저는 현진입니다. 현진 씨? 음. 현진 씨 야구 잘하잖아요. 진짜 씨발 현진 씨 클라 자기 진라면도 좋아.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스트레이키즈 금방 나댄다. 스트레이키즈 어? 최고입니다. BTS 아니요 이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 BTS 왜 정치하냐고 그러지? 승민. 유승민 아닙니다. 승민 씨 최고예요. 자 JYP의 큰 별이 될 겁니다. 이 네. 스트레이키즈. 자 됐고요. 아무튼 뭐 요즘에 리오프닝 하면서 뭐 계속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엔터 쪽은.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을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여전히 뭐 정유업종이 이제 국제유가 강세 영향으로 좀 상승폭 상위 쪽에 포진했고 LPG 관련주도 좀 괜찮고요. 조선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다 여전히 좋은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이런 거 좋네요. 네, 기자재도 최근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좀 환경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옵트론텍이 한 4%, 아하. 뭐 해성옵틱스, MC넥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맞습니다. 오늘 다 상승폭 상위에 포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또 요즘에 방산주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뭐 무기 수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뭐 현대로템 아, 또 제노코란 기업은 이제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이 기업도 한 4% 가까이. 그래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또 강한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누리호 또 발사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아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HSD 엔진이 한 4%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상자 때문에 좀 빠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오르는 기업들이고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해운주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사료업체, 또 보톡스 관련주, 또 리오프닝 관련한 여행주들. 미국에서도 국제유가 때문에 항공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행 관련된 항공주들 다 오늘 좀 주가 분위기가 썩 항공료도 좋진 많이 올라서 전가시킨 것 같은데. 시키겠죠. 가격 티켓 가격이 전환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데. 됐죠. 네. 아 우리 징징주들도 잘 가네요. 저 드림텍 우리 최욱의 징징주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이제 카메라 쪽이라서 아 카메라 쪽에 있어요. 또 카메라예요. 여기도 거기도 전자코 이거 말고 전자콘 아니 근데 어떻게 됐어? 거기 주차장 사장님 왜 안 모셔? 사장님이요? 주차장 주차 관리 하시는 아니 그분은 징징될 분이 아니에요. 잘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니 그럼 당신들한테만 징징거리게 만든 거야?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의 아이디어에 힌트를 얻고 잘못 산 거고 그분은 잘하세요. 항상 저 그래? 수익권이에요 그분은. 네. 아유 그분은 뭐 선수입니다 선수. 네. 자 그나저나 드림텍은 오늘 한 3% 가까이 지금 네. 네. 오르고 있고요. 최욱 기분이 좀 오늘 좋겠네요. 아 근데 그래서- 징징주들이 진짜 잘 갑니다. 네. 자 오늘도 징징이 한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신데 어떤 징징주를 괜찮은 주식은 좀 사면 되겠다. 왜냐면 저 사람의 징징은 네 그지? 얼만큼 복받쳤으면 여기까지 나오면서 징징.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저평가 단계 혹은 뭐 그렇죠. 낙바텀 단계까지 괜찮은 왔다는 거죠. 종목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렇죠. 대부분 또 괜찮은 종목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DL 건설도 조금 이제 오르고 있네요. 아까 근데 내가 왜 좀 말을 안 했냐면 DL건설이 1분 전까지 상한가 호가가 들어왔었어. 그래서 아 이거 뭐 장난친 건지 상한가 잔량이 몇만 주 이렇게 됐어. 상한가? 아까 그래서 상한가 뭐 축하한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허걱 이게 뭐지 DL건설. 우리 또 징징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그냥 장난친 거였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어요? 갭상승 나왔어요. 근데 아마 이게 어제 인천 청라 아니, 오피스텔 근데 그 수주 몇백억 단계 수주했다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나오나? 근데 요새 수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DL 고가가 건설. 247, 24,700원이구나 시초가. 음. 근데 아까는 상한가 잔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왜냐면 징징 그 주제 종목을 내가 관심을 다 넣어놨거든. 어떻게 될지 보려고. 네네. 어? 근데 DL 건설이 상한가 잔량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죠, 사실은. 네, 주문이 몰렸을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시장 요 정도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한 0.37% 코스닥이 0.69% 6월 9일 69%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뭐 리포트 좀 보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요새 뭐 반도체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요. 디램 현물가 하락세가 좀 이제 진정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 3.5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디램 현물가가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2월 25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고정 거래가랑 이제 현물가가 차이가 이제 축소되면서 아마 반등을 한 걸로 좀 보고 네.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은 있지만 사실 뭐 디램 지금 모바일이나 뭐 스마트폰, PC 이쪽은 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서버도 꺾이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지금 제일 크거든요. 근데 아직 서버가 꺾인 건 아닌데 꺾일 거다 이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근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꺾이는 모습은 아니고 꺾일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서버 반도체 구매하는 서버 회사 입장에서는 주문을 줄이기가 좀 어려운 게 2년 동안 반도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경기 안 좋다고 이 물량을 또 줄여놨다가 나중에 또 공급 부족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좀 낮추긴 좀 어렵고 네. 여전히 뭐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서버 쪽은 아직은 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설마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이미 주가가 그걸 상당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 측면에서는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역사상 제약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의견은 내년에 반도체 그 메모리 쪽 공급 부족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급 사이클로 봤을 때도 이렇게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예전에 그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성 연구원님이 항상 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그 저점 레벨까지 오긴 야, 왔어요. 근데 특히. 하이닉스 잘하면 이거 10만 원 트라이 되네. 네. 지금 10만 5천 원밖에 안 해. 원래 9만 원대 뭐 스트롱바이 해가지고 네. 괜찮았잖아요. 네.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지금 12만 얼마가 뭐 이랬었죠 그때. 13만 원, 13만 원까지 13만 원 갔어요. 넘었었지. 아, 2월 중순에 13만 네. 뭐 한 3천 원, 4천 원. 그러다 이제 중국 셧다운되고 막 이러면서 다시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PBR 1.02배니까 거의 한 배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온 것 같고 삼성전자가 1.34배 정도 돼서 역시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업황이 그 정도까지 나쁜 건 아닌데 주가는 이미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 가격 하락세가 이제 진정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이제 이거 신한의 이동건 이제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EULAR 2022라는 이제 그 학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의 이제 줄임말인데 네. 우리나라로는 이제 유럽 루마티스 학회래요. 아 루마티스. 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국내에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홍보 부스 통해서 램시마, SC, 뭐 유플라이마 같은 이제 제품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 셀트리온의 램시마 SC라고 있는데 이제 램시마 SC는 이제 집에서 자기가 직접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맥 주사라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2시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사실. 링겔 형태로. 예, 좀 고통도 있고. 근데 요건 자기가 그냥 집에서 맞으면 돼요. 아, 피하 주사군요. 예.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게 근데 효능이 있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기존의 이제 정맥 주사에 비해서도 좀 데이터가 무슨 괜찮게 치료제죠? 나왔다. 이게 이제 류마티스 류마티스? 뭐 이게 자가 면역 치료제인가요? 네. 뭐 그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류마티스라고 류마티스 학회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혹시 어디에 신경 쓰고 계셨던 거죠, 우리 김 프로님? 아니 DL 건설 계속 보고 있어. DL 건설. 나는 없는데. 아주 DL 건설 그때 댓글에 막 원래 그렇대. 아 원래 원래 상한가 자리 계속 사놨는데. 아 장전에 아니 아 그거 장전에 그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어? 뭐 걸려요? 전화 와요 바로. 아유 그거 하면 안 돼. 만약에 호가 아까 조정하면 내가 전화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 뭐 30초 전까지 막 상한가 잔량이 쌓여 있는 거야. 네. 뭐 몇만 주.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근데 여기 댓글 보니까 그거 계속 그러는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현혹돼서 동시효과 예. 산자 들어오는 상한가 있거든. 거기에 또 이 사람이 팔았다? 그럼 걸립니다 그거. 예. 근데 그 뭐지? 누가 이제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놔요. 예. 응. 그때 제가 못 팔아요? 아니 그건 동시효과니까 뺄 수가 있거든. 동시효과에 매매 체결은 안 되죠. 되고. 체결은 안 되죠.
현혹시키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그거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금감원에서 증권사로 전화를 해요. 예. 그 계좌 이제 누구냐? 봐가지고 그래서 증권사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 계좌 소유주한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해요. 아 그리고 거래소에 이렇게 쫙 이게 모니터링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는 사람이 수십 명 있어. 아, 그래 그래요? 탁탁 집어내가지고 심하면 이제 감독원에 전화하고 감독원에서 이제 증권에서 전화하고 거래 그거 못하게 하면 큰일 나요. 막아버려요. 예.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음.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은. 네네네. 자, 장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류마티스 학회에서 그 경쟁력이 좀 입증이 된 이제 수치들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렘시마 이제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 가서 맞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환자들이 만약에 이제 집에 가서 자기가 자가 주사로 맞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스위칭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유효성 차이가 감소했다는 것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이 생긴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유럽에는 이미 출시가 돼 있고 내년에 아마 이제 미국에 출시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아마 이제 주주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내년에 이제 미국에 그 에브비라는 이제 세계 최대 또 이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에브비. 예. 네. 여기서 이제 휴미라라는 이제 그 신약이 하나 휴미라, 있긴 해. 휴미라.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그 바이오 신약 중에서는 1년 매출이 한 25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네, 하죠. 블록버스터인데 그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내년부터 풀려요. 아 그럼 또 미국산. 셀트리온이 쫙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합의를 했다 그럽니다. 에브비랑 아 하는 내년 걸로? 7월에 출시하는 걸로. 근데 이제 셀트리온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합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허가 끝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 말에 만료가 된대요. 미국에선. 네. 근데 그거는 형님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일반 야, 그런 횟수가 너무 많지 않니 정으로? 그거 일주일에 한두 번 해야지. 그 하루에 두세 번씩 하면 내가 다음 뭐가 주 되니?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번 주에 다 몰아서 할 거니까. 그 화학약품 있죠. 네. 네, 그런 친구들은 그냥 어차피 성분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카피약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그냥 제네릭이 제네릭. 네, 이건 제네릭.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성분만 그대로 넣으면 끝.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바이오 신약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쪽에 도와줘야 된다. 네, 바이오 신약들은 그냥 그렇게 똑같이 복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건 저 살아있는 생명체랑 비슷하단 네. 말이죠. 그것들은 이제 그래서 협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아닌데 그건 아닌데. 왜냐면 그쪽에서는 협의를 해주면 자기네 거 계속 팔아야 되는데 하나. 근데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하는 시밀러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기전인을 다 보고 있다가 아 저거를 카피는 카피지. 근데 그죠? 이게 네. 예, 화학 원소 기호를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유전자니 단백질이니 네, 뭐 이런 걸 다 넣어서 하는 거니까 계속 임상을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 근데 저쪽에서 그걸 다 알려주면은 아니죠. 그게 넘어가 아, 넘어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내년 말에 이 휴미라가 이제 특허가 풀려요.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풀리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아마 7월에 출시하기로 결정이 됐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만 하는 건 아니고 암젠이 1월달에 출시가 예정돼 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합니다. 6월달에. 그래서 이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길 수 있을지는 이제 내년에 지켜봐야 되고, 네. 그 제품 이름이 유플라이마라고 하니까 아무튼 내년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빅히트를 할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이 셀트리온. 중요합니다. 내년에 렘시마 SC, 유플라이나가 이제 내년에 동시 출시를 하니까 네. 여기에 좀 셀트리온의 주가가 좀 좌지우지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터스는 뭐 하는 회사인데 자꾸 상한가 가는 거예요? 노터스요? 노터스. 노터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와, 유견상이야? 지금 이거 5월 이게 무상증자했던 것 같긴 한데 26일, 권리락인데. 27일까지는 6,800원 하다가 지금 3만 8천 아 원. 이거 보지 마. 그럼 보지 마요. 뭘 봐? 그거 살 거야? 아니, 내일도 아 이게 그거네요. 바이오 그 신약 개발할 때 그 CRO라고 이제 임상을 좀 도와주는 회사들, 임상 시험 좀 대행해주고 그런 좀 회사들이 일부 있긴 있거든요. 아니, 내일도 치를 네. 것 같으면 오늘 들어가야지. 제약 바이오 쪽인데 와,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네.
최근에 뉴스 나온 건 무상증자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무상증자를 또 했다네요. 근데 네. 무증한다고 이렇게 상한가가 무증한 그건 회사 얼마 아닌데 많은데. 뭔가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증한 회사 많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